자, 일단은 체세포 분열에서 우리는 체세포 한 개가 두 개로 나뉘어지는 걸 체세포 분열이라고 하는데, 가만 보시면 이 체세포 분열 과정이 크게 두 가지예요. 핵분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포질 분열이 있어요. 자, 핵분열은 염색체 모양, 행동에 따라서 전중 후 말기로 구분이 되는데, 봐봐, 염색체의 크기가 아니야. 크기 아닙니다. 크기 아니고 뭐다? 행동이나 모양에 따라서 나눠지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보면 핵분열 이래놓고 간기는 포함이 안 돼 있잖아. 그러니까 간기는 핵분열에 들어가지가 않아. 이게 무슨 소리냐면 간기는 단지 준비하는 시기고 분열을 준비하는 시기고 분열이 시작되는 건 전기부터예요. 예, 여기서도 핵분열이 전기부터 들어가죠. 예, 그래서 분열을 뭘 준비를 하냐면 복제를 하는 거야. 왜 복제를 하냐면 나눠 가져야 되니까. 자, 세포가 두 개로 나뉘어진다면 당연히 세포 질도 두 배가 돼야 되지만 이 세포 안에 있는 핵 안에 있는 염색체도 두 배가 돼야 하므로 복제가 되어야 하는 시기입니다. 자, 근데 그때 이제 우리가 유전자라고 해가지고 유전 물질이 따로 있었잖아요. 그쵸? 염색체에도. 그래서 그 유전 물질들이 두 배로 늘어나고 또 이때는 핵막이 여전히 뚜렷하게 감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막대 모양이 아니라 이렇게 실처럼 풀어져 있어가지고 예전에는 이거를 염색사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이렇게 풀어진 상태를. 근데 이걸 굳이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외우진 않아요, 요즘엔. 자, 어쨌든 그렇게 준비를 다 마치면 이제부터는 핵막이 사라집니다. 1번 핵막 사라지고 2번 막대 모양의 염색체가 나타납니다. 어떻게 저렇게 생길 수 있냐면 저 DNA가 중간중간 껴있는 단백질과 함께 뭉치면서 저런 X자 모형의 염색체가 생겨요. 자, 염색체는 두 가닥의 염색 분체로 이루어져 있게 되는데 얘가 서로 어떻게 된 거냐? DNA가 같은 복제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색 분체끼리 복제된 그 염색체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또 다른 실이 나타나는데 그 방추사라는 게 있어서 그 방추사가 세포 분열을 할 때 특히 염색체가 이렇게 분리될 때 그것들을 나눠 갖는 그런 실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 전기다. 그러면 막대 모양의 염색체가 생긴다. 핵막이 사라진다. 그리고 방추사가 나타난다. 자, 그리고 염색체는 어떻게 되어 있다? 염색 분체가 같이 묶여 있는 형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자, 우리 사우하고 우리 재경이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 있는 요 빨강과 파랑이 모양이 같고 크기가 좀 같잖아. 그쵸? 또 얘네들이 같고요. 이런 염색체를 우리가 저번에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했거든? 기억나는 대로 말해볼까? 사우야 이거 뭐였어? 시옷 티귿? 이응 시옷 치귿. 치읓. 잘 기억 안 나나요? 한 기억이 없는 것 같아. 아, 글쎄 재경이 안 왔었나? 영상을 줬었나? 영상 안 봤지, 너? 네, 상동 염색체라고 합니다. 상동 염색체. 네, 상동 염색체라고 해요. 재경이 없었니? 네, 상동 염색체라고 해서 하나는 아빠에게서 하나는 엄마에게서 받은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상동 염색체들이 이제는 한 줄 서기를 하는데 그때부터를 중기라고 해. 중기는 굉장히 줄을 잘 서 있어서 뭔가 염색체의 개수나 모양을 관찰하기 좋은 시기거든요. 근데 그렇게 관찰하긴 좋지만 좀 짧아. 짧아서 네, 또 관찰을 많이 할 수 있는 형태의 그런 시기는 아닙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가운데로 서는 게 중기고요. 후기는 이제 갈라져. 아까 그 방추사 있었죠? 그 친구들이 염색 분체를 분리시켜서 나눠 가요. 자, 양 끝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이동을 하는 순간이 후기고 말기는 뭐라고 할 수 있냐면 말기도 이 세포질이 한꺼번에 분해가 되어 있는 상황은 아닌데 이렇게 핵막이 나타나는 시기예요. 그래서 거의 세포질 분열이 시작됨과 동시에 핵은 두 개가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때가 말기예요. 네. 컴퓨터 셧다운돼서. 아, 네, 알겠습니다. 참, 줌 수업 어렵다잉. 그쵸? 줌 수업 어려워. 자, 그리고 이렇게 세포질이 분열되고, 또 동물세포하고 식물세포에서도 다르게 나타나는데, 동물세포에서는 바깥에서 안쪽으로, 그리고 식물세포는 이 두 개의 핵 사이에서 세포판이 생기면서 바깥으로 나뉘어지기 시작해요. 자, 딸세포. 딸세포는 뭐냐면, 아까 그 하나의 세포가 복제되고 분열돼서 두 개가 돼버렸을 때 이걸 딸세포라고 부른다는 얘기야. 보통은 저렇게 염색체 수하고 모양이 같은 두 개의 딸세포가 생기는데, 이거 어느 정도 커지면 체세포 분열을 다시 반복하게 되죠. 체세포 분열을 끊임없이 반복을 합니다. 자, 그럼 그 체세포 분열 결과 세포수가 늘어나겠죠? 몸집이 커지겠죠. 또 하나 재생을 해요. 뭔가 상처를 아물게 해줘. 그래서 생장과 재생 두 가지 역할을 다 할 수 있다. 자, 이 체세포 분열로 번식하는 그런 개체도 있어요. 단세포 생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냥 얘네가 분열이 되잖아? 만약에 아메바가 이렇게 마구 생겼는데 얘가 이렇게 분열을 해. 이렇게 갈라져가지고 그러면 그게 하나의 번식이 되는 거예요. 세포 분열 자체가. 자, 근데 사람은 절대 안 그렇죠? 예. 자, 그리고 우리 여기에 기억부터 여기 니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재경이 여기에다가 쓸 수 없나? 화면에 쓸 수도 없죠. 음, 근데 참 신기하다. 이게 되게 신기한 게, 너 디코는 잘 한다면서. 이게 왜 마이크가 안 되는 거야? 야, 어쨌든, 핸드폰으로. 선생님도 디코 있긴 한데, 디코로 들어가 볼까? 너밖에 없어가지고, 와, 이거 진짜 디코 한번 해볼까? 너무 답답하니까, 우리가 항상. 잠깐만. 너랑 나밖에 없는데, 디코로 한번 해볼까? 디스코드로 말할 수 있지 않아? 말 못해? 어, 이거를, 잠깐만. 너한테 한번 보내볼까? 어떻게 보내지? 친구 초대하기. 아이, 어렵다. 어려워. 서우도? 아, 아니에요. 그냥 할게요. 어렵네요. 자, 지금 그러면 재경아, 여기에서 아까 이 기억이 뭐였냐면 방추사였죠? 니은은 요거 하나가 염색체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가나다라 마에 해당하는 시의 이름을 써봐라. 가나다라 마에서 지금 여기 가가 가운데 선 거였거든? 잘 봐. 다시 한번 들려줄게요. 보세요. 이렇게 방추사 같은 거 나타나고 염색체가 나타나면 전기, 가운데 한 줄 쓰면 중기, 그다음에 여기 갈라질 때 후기. 요거 봐봐. 세포 질은 아직 분열이 끝나지 않았으나 그래도 이렇게 핵막이 생기면서 핵이 거의 두 개로 보여지는 그 시기가 말기였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너가 가나다라 마에 해당하는 이름을 채팅으로 한번 써볼래? 재경이가 한번 기억나는 대로 가는 뭐고 그러니까 이 중에는 전중 후 말 이렇게
있겠죠? 간기부터 해가지고 간기, 전기, 중기, 후기, 말기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걸 한번 나눠서 써볼게. 서우 왔구나. 지금 네. 바가 중기, 바 중기 맞았고, 나는 간기, 다 전기. 그죠? 잘했어요. 전기, 얘는 간기, 얘가 아이고, 중기, 간기, 전기고, 제가 아까 그랬죠? 그냥 분열되고 있을 때는 이제 보통 우리가 제일 마지막을 말세라고 하잖아. 그쵸? 그래서 이게 훅이고요. 여기 말기는 이게 두 개가 보여야 돼. 핵막이. 보이는 시점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조금 좀 파여 있어. 어, 그래서 핵막이 딱 두 개가 보이면 그때가 가장 마지막인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서우야, 너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우리가 이거 순서대로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 다시 말해줄게. 핵막이 있고, 얘네가 이렇게, 염색사 형태로 실처럼 풀어져 있을 때를, 오름 타야지. 때를 우리가 핵막 간기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선생님이 신랑한테 커피를 좀 부탁했더니, 뜨거운 커피 갖고 왔어. 선생님 수업하는데. 아메리카노를 차갑게 갖고 와야지. 그래서 웃겨가지고 그런가요? 제가 아내 말에 좀 센스 있게 대답을 해주는데 아 수업하는데 뜨거운 걸 갖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자, 도망갔어. 도망갔어. 옆에 있던 괜히. 자, 그래서 지금 간기에는 복제되고, 전기에는 이렇게 염색체가 막대 모양으로 생기고, 중기는 한 줄로 서고, 후기는 갈라지고. 근데 이때 갈라지는 게 중요한 게 염색 분체가 갈라지는 거예요. 이거 상동 염색체가 아니라 복제된 두 개가 갈라져서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거 똑같아. 알겠죠, 여러분? 자, 그리고 핵막이 나타난다. 그래서 세포질 분열. 세포질 분열은 뭐야? 요거 겉에 둘러싸고 있는 거. 그게 세포질이야. 그러니까 얘들아 세포 자체는 세포질과 핵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핵 빼고 나머지가 다 그냥 세포질이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알겠죠? 네, 그 세포질 핵 빼고 세포질 분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동물과 식물이 이렇게 세포질이 분열되는 게 다른 방식으로 분열되는데, 특히 동물은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식물은 이렇게 세포판이 안쪽에서 생기면서 이렇게 나중에는 이게 하나의 세포벽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원래 있었던 세포를 모세포라 한다면 분열 후엔 딸세포. 얘가 확실히 분열 직후는 저렇게 좀 작아요. 그래서 언제 간기 때 복제가 된다고 하잖아요. 복제될 때 얘네들이 세포 질도 커지는 거야. 이렇게 커집니다. 원래 엄마 모세포 사이즈만큼. 네, 이렇게 된다. 그리고 분열 과정이 간기부터 나열을 하자면 아까 뭐였어요? 단기, 그 다음에 전기, 그 다음에 중기, 그 다음에 후기, 말기라고 했습니다. 얘가 세포질 분열 시작되고 이렇게 핵막이 보이는 때. 알겠죠? 자, 유전 물질이 복제되는 시기. 자, 이거 서우는 기억을 할까? 이거 재경이도 한번 순서대로 채팅창 한번 보내줄래요? 서우 요거 기억, 아까 너무 빨리 말해가지고 기억이 날지 모르겠어요.
실제 이거 노트북이 안 돼서 어. 핸드폰으로 들어왔는데, 아, 그랬어? 아이고, 잘 안 보이겠네. 지금 써지긴 써져? 서우야? 손으로 써질까? 써진다. 살짝. 제가 좀 확대 많이 해드릴게요. 네. 유전 물질이 복제되는 시기, 그리고 막대 모양의 염색체가 처음 나타나는 시기. 아까 이게 시기가 간기, 전기, 중기, 후기 막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씩 한번 써보면 되거든? 어떤 걸까? 간기, 전기, 중기, 후기, 말기 이렇게 있는데 네. 1번, 2번. 1번은 모르겠고 2번 전기, 중기. 아, 우리 서우야 쓰기 힘들면 그냥 안 하셔도 돼요. 여기를 재경이가 전기, 여기가 중기라고 했거든? 복제되는 시기인데, 복제. 가장 긴 시기이고 분열 전인데, 그쵸? 어. 서우야 쓰기 힘들면 그냥 같이 할게. 간기죠, 간기. 네. 간기에 이렇게 복제가 되는 시기고, 처음 막대 모양이 나타나는 게 전기, 그 다음에 그게 가운데 줄 서는 게 중기, 후기는 염색 분체가 이렇게 끌려가는 시기, 말기는 세포질까지도 막 분열되면서 핵막이 두 개 나타나는 시기. 오케이? 네. 이렇게 사람의 생명체에 세포들이 다 분열이 되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생명체는 어떻다? 다 염색체가 똑같아요. 재밌죠? 그 구조가 생명의 구조가 전부 다 염색체로 이루어졌어. 단 그 염색체의 개수가 다를 뿐이야. 개수가 다르니까 뭔가 이 생명체에만 존재하는 어떤 특징들이 있긴 있겠지, 그치? 하지만 기본 골자, 그 염색체는 다 똑같이 있다는 게 핵심이에요. 생명체는 다 그렇다. 세균도 그렇고, 알겠죠? 네. 자, 가와 나는 어떤 세포다? 당연히 네모 반듯하니까 식물 세포겠죠? 그쵸? 나는 동물 세포겠죠? 그렇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이번에는 우리가 두 번째 생식세포 분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우리 몸의 세포는 크게 두 개야. 세포가 어떻게 두 개냐면, 하나는 체세포, 하나는 체세포가 아닌 생식세포야. 근데 생식세포는 여자 같은 경우에는 난자에 해당이 되고, 남자는 정자에 해당돼. 그러니까 여자는 난자 빼고 나머지가 다 체세포인 거예요. 그럼 체세포니까 나머진 전부 체세포 분열, 아까처럼 하는 거야. 근데 난자와 정자만이 생식세포라서 생식세포 분열을 하게 돼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 분열 방법을 배워보겠다. 생식세포 분열의 또 다른 이름이 감수거든? 수가 줄어든다는 얘기죠? 어떤 수가 줄어드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숫자가 줄어드는 걸까? 자, 이 감수 분열은 1분열, 2분열이 있는데, 자, 1분열은 쉽게 말하면 상동 염색체가 분리되는 시기래요. 상동 염색체. 1분열은 상동 염색체가 분리되는 시기. 자, 왜 상동 염색체가 분리가 되는 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먼저 분열을 먼저 하기 전에 얘네들도 똑같이 그거를 해. 뭘 하냐면
복제를 해. 그러니까 감수 1분열 전에는 간기가 있어. 복제를 해, 일단. 복제가 끝나면 이제 전기가 시작이 되는데, 아까 우리 막대 모양의 염색체가 그냥 이렇게 나타났었다면, 이제는 어떻게 생기기 시작하느냐? 얘네들이 이렇게 따로 놀지 않고, 이건 체세포 분열일 때 전기고, 얘네들이 이렇게 달라붙어. 특히 누구끼리? 상동 염색체끼리 달라붙어요. 이 상동 염색체는 뭐였다? 하나는 아빠, 하나는 엄마에게서 온 거거든요. 어, 자, 여기에서 모양과 크기가 같다는 건 이 염색체 안에 어떤 유전적인 내용들이 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쪽에 아빠 키와 엄마 키가 같이 있는 거야. 또는 여기 다른 염색체에는 아빠 두뇌, 엄마 두뇌 이렇게 있다는 얘기죠. 마미 두뇌, 데리 두뇌. 알겠어요? 유전의 영역이 다른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유전 영역이 같은 애들을 상동 염색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친구들끼리 딱 달라붙는 현상이 생겨. 그걸 이가 염색체가 생긴다라고 하고 그때가 감수 1분열의 전기예요. 중기는 체세포 분열처럼 이렇게 가운데 줄을 서는데 아까는 어땠냐면 잘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한 줄 서기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한 줄 섰었거든요. 근데 지금 어때요? 두 줄 서기를 한다는 게 핵심이야. 두 줄 서기. 상동 염색체가 나란히 서. 자, 이제 중기가 끝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후기에서는 얘네들이 분리가 되는데, 짜잔! 아이쿠, 이런. 아빠와 엄마가 지금 나눠지고 있어. 봐봐. 이게 엄마 키였다고 쳐봐. 이쪽은 누구야? 아빠 키가 나가. 절로 가고 있어. 오케이? 근데 여기에는 또 뭐야? 아빠의 분해는 일로 왔네. 머리, 지능. 여기는 엄마의 지능이 왔네. 그쵸? 어, 자, 이렇게 다 갈라지는 거예요. 이것을 후기라 하고, 감수 1분열의 후기라 하고, 상동 염색체가 분리되고 있다라고 해. 자, 아까 우리 체세포 분열에선 어땠는지 알려드릴게요. 아까 체세포 분열에선 이렇게 한 줄 섰었잖아요. 한 줄 섰고, 이렇게 갈라질 때 얘네들은 염색 분체가 갈라졌단 말이야, 이렇게. 알겠죠? 근데 지금은 상동 염색체가 분리되고 자, 그래서 이때 바로 어떤 일이 일어난다라고 할 수 있냐면, 이때가 바로 얘가 지금 EN계에서 N계로 염색체 수가 줄어드는 시기인 거예요. 감소되는 거예요. 원래 사람 몇 개 있어야 되냐면 46개 있어야 되거든? 이때 23개로 줄어요. 23개로. 왜 이렇게 줄어드느냐? 이게 난자와 정자이기 때문에. 봐봐. 난자와 정자는 나중에 다시 같이 만나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을 만들어냈던 수정체가 된다고요. 그때 얘가 23개, 23개가 있었기 때문에 수정체에 46개의 사람의 염색체와 똑같은 염색체가 생기는 거야. 만약에 이때 갈라지지 않았잖아. 그러면 여러분은 괴생명체가 돼. 왜? 46개, 46개 합해져가지고 92개의 괴생명체 된다니까? 얘가 갈라져줘서 다행인 거라니까, 지금? 아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때 보세요. 똑같이 그거 핵막 생기죠? 그러면서 말기가 오는 겁니다. 세포질 분열. 그래서 이렇게 해서 끝이 아니라 지금 보면 여기 요게 지금 염색 분체끼리 아직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DNA 구조가 똑같은 애가 유전 물질이 두 개나 있는 거야. 한 세포 안에 그렇게 있을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더 분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수 이분열은 어떤 거랑 비슷하냐면 염색체 그냥 일반적인 체세포 분열이랑 비슷해. 봐봐. 전기에 이렇게 막대 모양 생겼지? 중기 한 줄 섰지? 그리고 여기 후기에는 염색 분체가 분리되지? 말기에는 이렇게 다 나눠지면서 핵막이 나타나지. 근데 핵심이 보세요. 여기에서 아까 체세포 분열하고의 좀 차이가 뭐냐면 아까 체세포 분열에서는 반드시 상동 염색체가 서로서로 보였어. 여기 상동 염색체가 없어. 보세요. 아까는 어땠냐면 이렇게 같은 크기의 같은 모양의 애들이 꼭꼭 두 개씩 있었다고.
그렇게 해서 한 줄이었다고. 근데 이제는 없잖아. 다른 데로 나가 있잖아. 그쵸? 그게 감수 이분열의 중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후기에는 염색 분체가 분리되는 거고, 그래서 결론은 뭐다? 이 친구들이 이렇게 총 4개의, 어? 어, 총 4개의 딸세포가 생기는데, 보세요. 딸세포가 똑같은 게 이렇게 2개씩 있죠. 2개는 똑같고요. 나머지 둘은 다를 수밖에 없어. 왜냐면 엄마 거 하나, 아빠 거 하나 이렇게 나눠갔기 때문에 이게 전부 4개가 다 똑같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어떤 형제 자매와 얼굴이나 생김새가 좀 다르단 거야. 엄마 아빠는 똑같지만 이렇게 그러니까 정자와 난자의 그 DNA가 각각 좀 다르게 있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재경이는 이걸 가지고 재원이는 이걸 가지고 이럴 수 있다는 얘기지. 그쵸? 아빠 거 중, 그죠? 이게 이제 엄마의 난자라고 해봐. 엄마의 난자 중에 재경이는 요걸 가졌다면 지연이는 이렇게. 그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됐죠? 자, 결론. 딸세포가, 어, 염색 채수가 일단 절반이죠? 아까 46개 중에 23 그런 딸세포가 4개 만들어진다는 게 바로 감수 분열의 결과입니다. 비교해 보겠습니다. 체세포 분열은 한 번만, 감수 분열 2번, 딸세포수 2개 만들어질 때 감수 분열 4개, 이가 염색체라는 게 체세포에서는 아예 안 보였고요. 감수 분열에서 보이죠. 자, 염색체 수는 변화가 없어야 됩니다. 체세포 분열에는 변화가 없지만 감수 분열은 말 그대로 절반으로 줄어요. 자, 어디서 줄어든다? 1분열의 후기에서 줄어들겠죠. 여기겠죠, 여기. 이게 지금 1분열의 후기입니다. 1분열의 후기 여기에요. 요게 아니라 이게 1분열이고 이때가 1분열이고 이때가 후기인데 이거는 2분열에서의 후기죠. 2분열에서는 염색 분체가 갈라지는 거. 그래서 반으로 줄어드는 시기는 여기에요, 여기. 알겠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체세포 분열과 생식세포 분열을 다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좀 힘든 구간이긴 하죠. 그쵸? 네. 자, 감수 분열 과정 중 일부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우리 잠깐 쉬었다 할까? 여러분, 너무 많이 힘드신 것 같은데, 좀 살짝, 우리 여기 좀 풀고 쉴까? 얘들아, 아직 1시간은 안 됐으니까 40분 정도 됐을 때, 45분 정도, 8시 한 15분 좀 넘어서 쉴게요. A의 이름, 아까 요거 뭐였냐면, 이가 염색체라고 했어. 어, 항복 염색체끼리 붙은 거. 그쵸? 네. 그리고 가나다 말을 순서대로 한번 나열해 보라고 했거든요. 이 순서가 좀 보이실라나요? 제가 이걸 최대한 조금 확대해 주고 싶은데 우리 서우를 위해서 서우가 한번 순서를 한번 번호로 매겨봐. 우리 재경이도 얘네들 순서를 한번 그 감수 분열해서 어, 어떤 순서로 얘네가 분열이 될 것 같은지 한번 채팅창으로 보내보실게요. 이거 채팅창으로 보내요? 누구 서우? 아니, 너 이거 쓸 수 있으니까. 채팅창이 편하면 채팅창으로 해도 돼. 서우는 여기 순서 쓰면 돼. 그냥 편하게 하세요. 네, 다 하셨네요. 그러면 우리
아, 프린트가 있어? 배경아, 프린트 있어서 뭐? 나중에 프린트 해온다고? 아, 지금 문제 뽑고 있어? 알겠어. 그럼 거기 프린트에다 풀어봐. 자, 지금 여기 보시면은, 헷갈리죠? 어떡하지? 잠깐, 재경이가 아까 했던 답을 한번 봐야겠다. 잠깐만. 이거 어떡하지? 재경이 라다가 나마? 라다가 나마? 가, 나마. 이렇게 한 거죠. 음, 음. 아니, 근데 아까 서우가 잠깐 나갔다 온 사이에 좀 잘 못 들어서 그런 것 같아. 자, 이게 정답은, 네, 이게 라가 처음이에요. 라가 그 감술분열의 전기죠? 이가염색체라고 했죠?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뭐가 보여야 되겠냐면 얘네들은 완전 떨어졌잖아. 그쵸? 이거는 나중에 것이고 얘가 2번일 수밖에 없지. 그치? 그래서 아마도 중기, 감수 1분열의 중기는 이렇게 두 줄 서기를 이렇게 했을 텐데 야무지게 그걸 생략하고 지금 갈라지는 거. 후기가 지금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분리가 아예 됐어. 이렇게 분리가 된 게 먼저 와야겠죠. 여기가 3번이겠죠. 음. 분리가 되고 이제 나머지 얘네들이 또 이렇게 한 줄 서기를 해야 되는 게 4번이겠죠. 그렇죠? 잠깐만. 이거 여기 분리되고 아, 그렇죠. 그렇게 해서 4번 하고 이제 마지막. 이렇게 마지막에 분리가 또 되면은 이게 맨 마지막에 딸세포 4개가 생기는 말기가 되겠습니다. 후기네, 후기 아직은. 그쵸? 네. 다시 한번 정리를 쭉 해볼까요? 여기가 1번. 그 다음에 누가 사라진 거냐면 지금 얘를 가지고 두 줄 서기를 해야 하는 시기인데 그게 지금 안 보이는 것뿐이에요. 중기 생략, 전기. 1분열 전기, 1분열 얘는 후기. 그쵸? 중기가 생략. 그 다음에 말기가 어디 있다고요? 말기, 얘가 후기고 이게 말기인 거죠, 거의. 그쵸? 1분열 말기가 되는 거죠. 사실 근데 이렇게 딱 떨어지면 말기 끝이지. 그치? 그리고 이제 각각 여기에서, 근데 이거를 거의 말기라고 보기보다는 얘들아, 얘가 거의 이분열 전기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말기는, 말기가 왜 아니냐면 세포질이 분열되고 있으면 말기라고 할 수 있어. 분열되면서 핵이 두 개인 거. 그쵸? 그래서 여기가 지금 전기예요. 이분열 전기, 그다음에 이분열 중기. 가운데에 한 줄 서기를 했으나 상공염색체는 없어. 그리고 마지막 이분열 후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핵막까지 나타났다, 그럼 말기가 되는 겁니다. 음. 근데 말기는 핵막이 있으면서 세포질이 아직 분열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어. 오케이. 자, 그리고 여기. 여기 아까 이야기했었죠? 비슷하게. 네, 여기 풀고 시작. 네, 이거 서우는 여기에다가 풀어보세요. 우리 재경이는 책에다 풀어보세요. DNA 복제 시기와 염색 분체가 분리되는 시기.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중에 체크를 하라는 거예요. 어떤 건지.
네. DNA 복제되는 시기, 여기에서는 지금 어떻게 된다? 기억. 맞았어. 염색 분체가 분리되는 시기. 오, 잘했어요. 그 다음에 염색체 수가, 오, 다 맞았어. 너무 잘했는데? 오. 잘 이해하셨어요. 이거 헷갈리는데 너무 잘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복제가 돼가지고 이제 얘가 이가 염색체가 생겼는데 이제 가운데 선 거고 그 상태에서 이렇게 엄마 거 아빠 거 분리된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똑같은 염색 분체끼리 이제 나머지 나뉘어져서 그러니까 원래 하나의 이렇게 체세포가 결국에는 난자로 만들어질 때는 또는 정제로 만들어질 때는 절반이 되면서 저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그 난자가 만들어질 때 가장 기초는 원래는 저렇게 체세포였다. 그쵸? 체세포였는데 그게 분열을 두 번 거듭해가지고 저렇게 생식세포가 되는 거예요. 난자가 만들어지는 장소는 난소라고 하거든요. 네. 이제 곧 배워요. 자, 아주 중요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요것만 우리 빨리 같이 풀고, 쉽게, 네. 자, 이거 OX 한번 해볼까? 재미삼아? 네. 이거 해보자. 이거 서우 해보자. 그리고 재경이도 해보자. 누가 많이 맞추나 봐야지. 재경이도 채팅창에 한번 보내봐. 순서대로 그냥 하면 돼. OX, OX. 아니면 뭐, X인 것만 어떤 숫자로 딱딱 써도 돼. X인 것만 골라도 돼. 재경아, 편안하게 하세요. 네, 우리 재경이도 어떻게 보냈나 볼게요. X. 그래, X가 뭐? X가 뭐냐? 네, XO. 아, 순서대로 XO. 재경이도 XO라고 생각하네. 여기 XO. 그 다음에 어떻게 생각해? 일단 이분열 전기 처음에 이가 염색체. 이분열 전기 처음에. 오, 둘 다 맞았어요. 1분열 전기였죠? 그쵸? 감수 1, 2분열 전에 각각. 아, 얘들아, 이게 내가 아까 얘기 안 했나? 1분열 전에만 복제가 돼. 2분열 전에는 복제 안 돼. 알겠죠? 네. 그리고 감수 1분열에서 상동염색체가 분리되는 것. 상동염색체 분리가 맞아. 이거는 맞는 말이거든, 얘들아. 염색분체 분리가 아닌 상동염색체 분리가 되는 게 맞아. 오, 그다음에 이렇게 하면 절반인 세포가 만들어져 맞았어요. 알겠죠? 네. 자, 그래서 그렇다. 그다음에 체세포 분열 횟수는 한 번, 감수 2번, 절반 아니고 변화 없죠? 줄어야 되죠. 안 그러면 괴생명체 생긴다고 그랬어. 딸세포 2개, 감수 분열 4개. 이렇게 돼서 우리가 감수 분열까지 마무리했고, 이제 요거 실험 이야기 살짝 하고, 그다음에 넘어갈 건데, 그래, 약속대로 좀 잠깐 쉴게요, 여러분. 8시 18분인데요. 한 5분간만 쉬었다가 오세요. 화장실 다녀오시고 23분에 만날게요.
자, 이제 여러분, 여기 이 식용색소에 어떤 의미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우무 조각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약간, 어, 알, 그 올챙이 알지, 올챙이. 개구리 알. 개구리 알에 어떤 담겨있는 그런 물질처럼 쉽게 말하면 젤리같이 만드는 거야, 젤리. 젤리를 젤라틴으로 만들면 저렇게 식용색소 같은 게 스며들 수 있거든요. 세포막처럼. 스며드는데 보세요. 우무가 이렇게 크면 작은 거에 비해서 얘가 안쪽까지 파고들 시간이 너무 더 오래 걸리는 거죠. 얘는 이렇게 짧은데, 그쵸?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냐? 세포가 작아야, 즉, 저렇게 같은 부피일 때 표면적이 더 커져야 영양소 흡수하기가 좋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표면적이 넓어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같은 부피일 때의 표면적을 비교하려면 이렇게 이 세포가 작은 게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실험을 통해서 실제 보여주는 거였고요. 즉, 세포 중심까지 이동을 하기 좋으려면 작아야 된다. 크기가 작고 부피당 표면적이 큰 그런 형태가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고,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는 체세포 분열을 실제 한번 관찰해 보는 건데, 양파 뿌리 끝에 뭐가 있냐면 생장점이라는 게 있어요. 생장점. 이게 재밌는 게 사람은 모든 세포에서 다 자라나거든? 생장을 하거든? 근데 양파나 이런 식물 같은 경우는 뿌리 끝에 또는 줄기 끝에 형성층 또는 생장점이라고 하는 특별한 부분이 있어요. 자라는 부분이 따로 있다 이거야. 그래서 거기를 잘라갖고 얘를 먼저 아세트산, 에탄올 이렇게 3대1로 해가지고 암과도 그러면 얘네가 막 세포 분열을 계속해서 하는 게 아니라 멈춰. 꼭 마취되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에탄올과 아세트산으로 얘를 이렇게 마취시킵니다. 그럼 마취를 시켰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된다? 얘를 묽은 염산에 넣어요. 묽은 염산에 넣으면 해리가 돼요. 그래서 세포들이 이렇게 굉장히 두껍게 두 겹, 세 겹으로 이렇게 아파트처럼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 조직들을 좀 연하게 분리할 수 있게끔 만드는 과정이라고 해서 이 과정마다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고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에탄올과 아세트산에 넣은 거, 그리고 묽은 염산에 넣어서 헬이라고 해요.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염색을 해요. 어디에? 아세트산 카민을 떨어뜨리는데 이 염색체를 그 핵을 붉게 염색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핵 염색을 시키고 그다음에 분리를 해. 막 좀 분리를 골고루 하고 이 덮개 유리를 덮어서 봄으로 가볍게 두드립니다. 받침 유리를 덮은 게 아니죠? 덮개 유리를 덮고 가볍게 두드려요. 자, 분리를 해서 한 층으로 얇게 펴주고 그 다음에 이 거름 종이로 여분의 용액들을 닦아냅니다. 이게 세세포 분열을 관찰하기 과정인데 짜잔! 그 결과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염색체가 시기별로 다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어떤 게 제일 많냐면 감기가 제일 많을 수밖에 없어. 왜냐면 얘가 시기가 길거든. 근데 중기는 요 가운데 딱 서 있는 건데 많지 않아. 이게 제일 짧아. 그래서 감기가 제일 많고 중기가 제일 작다. 그걸 보고 세포 분열 중에 감기가 제일 길구나. 뭐 해석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세세포 분열 과정은 고정, 여기가 뭐였어요? 그 다음에 해리였죠, 해리. 그렇죠? 고정, 해리, 염색, 분리. 이 순서대로 해야 한다. 다음, 여기에서, 그러면요, 여기가 뭔가 이상하게 붙네요. 네. 자, 우리 여기 한번 풀어볼까요? 실력 탄탄? 실력 탄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경이는 책 20, 여기 아마 3쪽인 걸로 알고 있는데, 서후는 여기 보시면서 감수 분열이 일어날 때 핵 한 개당 DNA 상대량의 변화, 한 개당 DNA 상대량의 변화를 나는 감수 분열 중 특정 시기에 볼 수 있는 염색체 구성을 나타낸 것이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가, 그다음에 나. 가는 DNA가 늘어나는 구간이 있죠? 거기가 어딜까라는 거고, 그걸 가지고 이 기억은 언제쯤 볼 수 있을지, 니은은 언제쯤 볼 수 있을지를 한번 찾아보라는 거예요. 네, 이거 한번 해볼게요. 옳은 것을 한번 여기다 동그라미를 그냥 쳐볼게요. 이렇게 해볼까? 네. 옳은 거 한번 찾아보기, 대략. 재경이도 한번 채팅창으로 답을 말해주세요. 네. 다 하셨어요? 아, 기억, 니은, 디귿. 자, 그럼 A 시기에 유전 물질이 복제되는 거 맞죠? 네, 두 배로 늘었으니까. 그러니까 이때 DNA 상대량이라는 게 어쩌면 이렇게 자기가 갖고 있는 염색체 수라기보다 이게 보세요. 염색체 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봐봐. 얘가 원래 요렇게 생긴 애랑 이렇게 생긴 애가 있었어. 빨간 거. 근데 얘가 이렇게 복제가 됐어. 그러면 여전히 염색체 수는 두 개라고 해야 돼. 왜냐면 복제된 거는 그냥 하나로 치거든요. 똑같은 애들은. 그래서 이게 DNA 상대량이라는 건 이게 그냥 복제돼서 두 배가 됐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염색체 수가 늘었다라고 보시면 안 돼요. 염색체 수는 그 분열 과정에서 줄어들 수는 있지만 절대 늘지 않아요. 알겠죠? 사람이 46개였는데 세포 분열 가운데 막 92개, 42개, 92개가 됐다가 그러지 않습니다. 염색체 수는 줄어들지언정 늘어나진 않아요. 그러니까 단지 복제가 돼서 DNA 상대량이 늘어나는 거예요. 425, 425, 425, 425가 무슨 뜻이죠? 아, 이게 425란 뜻인가요? 뭐죠? 잘 모르겠는데. 네. 그래서 일단 기억 맞았고, 기억이 얘가 뭐냐면 지금 이가 염색체가 붙어 있는 거잖아. 그치? 얘들아 딱 봐도 이거는 염색체 분열, 아니, 체세포 분열이야? 감소 분열이야? 얘는 감소 분열일 수밖에 없죠. 그쵸? 왜냐하면 염색체 수가, 어, 지금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쵸? 아, 물론 체세포 분열도 DNA가 줄어들어. DNA가 줄어든다는 건 뭐냐면 이 DNA가 복제됐던 게 절반으로 염색 분체가 분리될 때 줄어들잖아요. 그쵸? 그때 줄어. 근데 한 번 더 줄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가 한 번 더 반으로 줄는 거는 이 친구가 감소 분열이라는 이야기고
감수 분열 중에서 얘가 지금 어, 이가 염색체가 보이죠? 그러니까 1분열 전기라는 거죠. 저 친구. 1분열 전기는 언제 볼 수 있냐? 그쵸. 복제된 바로 다음. B 시기에 볼 수 있죠. 맞아요. 그 다음에 니은은 C 시기에 관측할 수 있다. 이거 뭐야? 얘네가 이렇게 분열되면은 상동 염색체 헤어지지? 그리고 이 분열에서 한 번 더 염색 분체, 그러니까 맨 마지막 상태인 거야. 다 분열이 끝난 시기. 그럼 분열이 다 끝난 시기에 볼 수 있는 거는 언제예요? D겠죠, D. 한 번 더 줄어들어서 D. 그래서 이거는 틀렸고, 기억에서의 DNA 양이 니은의 2배이다. 자, 지금 딱 봐도 니은의 2배인가요? 아니죠? 여기 D 시기가 1이라면 여기가 4개까지 늘잖아요. 그쵸? 2배 아니에요. 4배예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돼요. 말 그대로 실력 탄탄 문제입니다. 만만치 않죠? 어렵죠? 네. 자, 그 다음에 이 동물의 체세포와 생식세포의 염색체 수, 이렇게 짝지은 것은 이랬어. 이게 어떤 동물인가 봐. 근데 이분열 전기의 염색체래. 이분열. 현재가 이 그림이 이분열 전기일 때래. 이분열 전기면 1분열에서 상동 염색체 이미 헤어진 그때를 말하는 거죠? 그쵸? 어떻게 생겨야 돼요? 한번 찾아보실래요? 지금 이거는 2개라고밖에 할 수 없어. 이건 지금 2개야. 선생님 여기 겹쳐요. 똑같은 애들은요? 이것도 그냥 하나로 보는 거야. DNA 구조가 같으니까. 염색 분치끼리는 하나로 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저렇게 염색체가 다른 애들을 세서 2개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때 체세포와 생식세포는 몇 개의 염색체 수를 갖게 될까요? 정답 한번 체크해 보실래요? 하셨어요? 네, 서우는 3번이라고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재경이도 풀었니? 재경이는 몇 번이라고 그랬을까? 재경이 잠들었나 보다. 잠들었네, 잠들었어. 자, 볼게요. 재경아, 일어나. 자, 여기에서 서우가 맞았어. 서우야 잘했다. 서우 이거 생식 유전 잘하는데? 아, 보냈었어? 언제 보냈었어? 2425가 그거야? 아, 이거 실력 탄탄 순서대로 보낸 거였어? 아, 몰랐어. 아, 그래서 이거 2번이라고 한 거야? 아, 알겠어. 그 말이었구나. 몰랐어, 몰랐어. 네. 자, 그러면 정답은 4번이에요. 왜냐면 지금 이거 2개 있잖아요. 얘가 한 번 아직 분열이 끝난 건 아니거든? 어떤 모양으로 될까? 요렇게 된다고 이제. 무슨 말인지 알죠? 염색분치 분리돼가지고. 요것도 2개라니까? 그쵸? 이것도 2개라고 쳐요. 그러면 체세포는 이거에 2배 있어요, 죠. 그쵸? 그래서 4개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거 아직도 헷갈리시죠? 왜 염색분체는 그냥 하나라고 친다? 얘는 DNA 구조 같으니까, 같은 애로 보니까. 그러나 상동염색체는 DNA 구조가 달라. 엄마 구조, 엄마, 아빠 생김새 다르시잖아. 그치? 염색체 하나씩 하나씩 다 따로따로 세셔야 돼요. 그래서 3번. 이 동물에서 체세포 분열이 일어날 때, 이거 그러면은 우리 재경이는 5번이라고 했나 보다. 서우는 뭐라고 생각해? 아까 그 동물 있죠? 아까 그 동물. 그 동물이 체세포 분열에선 중기가 어떤 모습이어야겠니? 라는 거거든요.
체세포에서 중기는 어쨌든 가운데 서긴 서는 거겠지? 그래서 다 가운데 선 애들이 지금 저기 나와 있잖아요. 누구일까? 체세포. 음, 자, 정답은 4번이에요. 아, 이게 많이 헷갈리시죠? 근데 요거 되게 중요한 게 요거를 한번 잘 짚어야 나중에 덜 헷갈릴 수가 있는데, 보세요. 얘는 이가 염색체잖아요. 얘가 나타났다라는 건 이미 감소 분열이란 얘기고, 자, 감소 분열에서도 맨 처음 1분열 중기일 때 이런 모습이 나타나요. 체세포에선 이런 게 없어. 그냥 한 줄 서기를 해야 되는데, 선생님 여기도 한 줄 섰는데 왜 다른가요? 여기에는 뭐가 없어요, 지금? 상동 염색체가 안 보이잖아요. 그쵸? 그건 무슨 소리냐면, 얘가 여기에서 이가 염색체가 분리돼가지고 이렇게 왔단 얘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감수 분열 중에서도 이 분열 중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얘가 바로 체세포 분열. 이렇게 상동 염색체도 있으면서 한 줄 선 거. 이해되셨나요? 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얘가 이렇게 가로로 나올 때도 있는데,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가로로 세도 되거든요? 아니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모양새가 이거 영 아닌데. 네. 자, 그래서, 네. 어쨌든 답은 4번이었습니다. 이제 사람의 발생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겼을까? 여러분들은 이 생식세포가 일단 만나야 되는데, 정자라는 생식세포와 난자라는 생식세포가 만나서 수정을 합니다. 자, 그 수정이 바로 임신이냐? 그때 임신은 아니에요. 임신은 아닌데, 이거는 수정이 돼가지고, 수정체가 생긴 거예요. 수정체. 아, 죄송합니다. 수정란이 생긴 거예요. 눈인데 수정체인데, 수정란이라는, 세포가 생긴 거죠. 자, 여러분, 수정란도 하나의 세포예요. 여러분의 첫 번째 이름이 수정란이에요. 어, 네. 여러분 첫 번째 이름이 수정란이라고. 알겠지? 수정란이 만들어졌다. 그때는 체세포와 염색체 수가 같다. 왜? 난자 23, 정자 23개 합해서 다행히 괴생명체가 안 된다고 했잖아. 그치? 이 시스템이 얼마나 놀랍니? 그리고 정자는 정소에서, 난자는 난소에서 생기는데 굉장히 작아, 정자는. 난자는 그에 비해서는 좀 커. 왜냐면 양분이 있어야 돼. 양분이 있어야 세포 분열을 할 수 있거든. 운동성이 정자는 굉장히 많고, 난자는 없고. 염색체수 사람의 경우 23개씩 있다. 자, 저렇게 수정이 되면 염색체가 46개짜리 수정란이 생기는데, 자, 이거를 여자의 몸에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여자의 몸에는 이런 구조가 있는데, 자, 일단은 질이라고 하는 어떤 입구가 있고, 그 입구를 통해서 정자가 들어올 수 있거든요. 정자들이 엄청 많이 들어오는데, 여기에서 굉장히 킹받는 게 뭐냐면, 여자의 몸에서는 난리가 나는 거야. 왜냐면, 이물질이잖아. 여자의 몸에, 어? 뭐야, 애는? 이럴 수 있잖아요. 난자는 알아보지만 백혈구는 못 알아봐. 그래서 막 잡아먹어. 백혈구가 엄청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그 백혈구를 엄청 열심히 피해가는 정자만 살아남는 거야. 앤드 어떻게 되느냐? 여기 길이 두 갈래잖아요? 보세요. 재밌는 게 여자의 몸은 한 달에 한 번 배란을 하는데 배란이 뭐냐? 수정란이 튀어나오는 거야. 난소에서. 한 달에 한 번 한쪽만 나와야 돼. 잘 봐. 정자가 원래 여기 이쪽 이번 달에 여기서 나오는데 정자가 이쪽으로 갔어. 백 unlucky. unlucky야. 이거는 가봤자 없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굉장히 강하고 빠르고 또 운까지 갖고 있는 행운까지 있는 정자가 도달을 해서 만들어진 수정란이다. 그쵸? 네. 대단한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그 배란된 이 수정을 안에 정자가 여기까지 이제 온 거예요. 와서 여기 요 입구에서 이제 수정이 되면
얘가 여기에서 쭉 바깥으로 이동을 합니다. 자, 아까 난자는 운동성이 없었잖아요. 정자는 이미 난자의 몸 안으로 이 세포 안으로 파고 들었어. 그 자기 꼬리는 떼버리고 핵이 들어왔기 때문에 얘는 운동성이 없어. 근데 여기 있는 요 수란관이 이렇게, 이거 무슨 운동이라고 했었는데. 연지 운동이 아니라. 그 주물러줘가지고 보내는, 기억이 안 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보내줘. 얘를 계속해서 굴려가지고 보내주면 이 자궁이라는 곳에 이렇게 딱 붙어요. 그걸 착상이라 하고 그때 비로소 임신이 됐다고 해. 임신은 그때부터야. 수정이 아니라 수정됐을 때부터 그럼 며칠 지났을 때냐면 일주일 뒤야. 7일 후 착상이 돼. 그러면 이 착상이 되면서 이 자궁벽을 파고들다 보니까 여자의 몸에서는 약간 좀 피가 이렇게 바깥으로 나온다든가 해가지고 이거 티가 나긴 나요. 약간 몸이 아프거나 하면서 티가 나는데 일단은 그때부터 막 임신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때는 아직 임신이라고 쳐주질 않아. 일주일간은 그냥 세포가 이렇게 분열을 해. 근데 재밌는 게 얘네들이 분열을 한다고 해서 이게 각각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계속해서 세포가 두 개가 되고 네 개가 되고 여덟 개가 되고 하거든요. 보세요. 세포가 많아지긴 하는데 하나의 세포가 계속 작아. 작아지다 못해 포배 상태가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이 겉에는 세포들이 다 쪼개져가지고 포진을 하고 있고 가운데가 텅 비어 있는 상태가 돼요. 이때가 포배 상태가 되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 외피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피부 조직이 만들어진 거죠. 겉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기까지 일주일 걸리고 우리는 이거를 보통 뭐라고 하냐면 난할이라고 합니다. 수정란이 이렇게 나뉘어지는 걸 난할이라고 해요. 엄밀히 따지면 세포 분열 중에 체세포 분열에 가까운데 얘가 체세포 분열처럼 이 세포의 크기도 커지진 않잖아요. 개수만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나날이라고 부르지 체세포 분열이라고 하지 않아요. 대신 좀 성격은 비슷하다는 거. 아시겠죠? 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된다. 이제 자궁에서 여기 착상된 이 수정란은 이름이 바뀌어. 봐. 처음 이름 수정란이었고, 두 번째 이름은 여기 있어. 찾아보세요. 두 번째 이름이 뭘까요? 찾으셨나요? 네. 베아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두 번째 이름. 배아. 나날 시작해서 사람의 모습을 갖추기 전까지의 모든 세포 덩어리 상태를 배아라고 해요. 그러니까 잘 봐. 아까 수정됐지? 수정란이지? 나날을 시작할 때 여기서부터 이제 배아인 거야. 알겠죠? 포배 상태일 때가 아니라 나날을 시작할 때 배아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배아가 이제 8주 정도 지나면 막 되게 중요한 것들이 다 생겨. 그럼 그때부터는 태아라고 불러줘. 태아 이렇게. 그쵸? 그래서 수정란, 배아, 태아 이렇게 세 번의 이름이 바뀌어집니다. 엄밀히 따지면 정자 난자였었고요. 자, 모체와 태아는 이렇게 물질을 주거니 받거니 엄마는 아이에게 산소와 영양소를 끊임없이 주시고 아이는 엄마한테 지금 뭘 줘요? 근데 쓰레기를 주고 있는 쓰레기라고 해서 좀 그렇지만 엄밀히 따지면 안 좋은 걸 주는 거지, 그치? 어쩔 수 없죠. 그쵸? 그래서 그렇게 엄마 몸속에서 얼마나 있게 되느냐? 약 수정된 지 266, 266. 그러면은 착상된 후가 임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임신 기간은 여기서 7일 빼서 259일 정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259일이 임신 기간입니다. 아시겠죠? 예. 좀 재밌지 않나요? 사람의 발생? 네. 자, 이거 문제 풀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A에서 D까지의 이름을 써봐라. A는 뭐다? 핵이다. 여기 정자의 머리 쪽에 핵이 있고요. 이거는 꼬리죠. 열심히 다녀야 되잖아. 그리고 여기 있는 요 난자도 핵이 있고
이거는 난자의 세포 질입니다. 세포 질인데 그 세포 질이 굉장히 양분이 많아야 아까 정자를 받아들인 수정란이 세포 분열을 스스로 할 수 있는 거죠. 여기 영양 공급을 따로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자, 난자 유전 물질이 있는 곳은 A와 D가 되는 거죠. 그쵸? 유전 물질, 유전자. 그치? 자, 다시 한번 정자가 난자가 네, 움직일 수 있는 건 정자, 많은 양분을 갖고 있는 건 난자. 그쵸? 그래서 보통 세포보다도 훨씬 큰 편이다. 정자도 하나의 세포예요, 여러분. 자, 여기에서 OX 한번 풀어보자. 서우도 해보고 우리 재경이도 책이 있으니까 해보고. 다 하셨나요? 네. 지금 나날이 진행되면, 네, 세포수가 증가하는 게 맞아요. 세포수가 2세포, 4세포 배, 그러니까 2배, 4배, 8배 해가지고 계속 배로 증가를 하겠죠? 그 크기는 안 커지죠. 이건 X가 맞고, 한 개당 염색체수 변하지 않아야 돼요. 맞아요. 체세포 분열이에요. 그때부터는. 나날이 진행되어도 배아 전체의 크기는 수정란과 비슷하다. 맞았습니다. 네. 아까 우리 나날 시작할 때부터 이름이 배아로 바뀐 거라고 했죠? 네. 잘하셨고요. 그 다음에 내려가서 자, 이름 한번 말해볼게요. A, 여기가 배란, 그쵸? 배란, 수정, 난할, 착상, 그치? 이렇게 일주일, 그리고 259일의 임신기간, 그리고 처음에 수정란이었다가 나날 시작하면 배아였다가 한 2달 후 거의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냈을 때는 태아. 그쵸? 자, 제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할 건데, 요거는 알아서 하세요. 할 건데 제가 왜 빨리 마무리를 좀 하고 싶냐면, 서후가 그걸 본다네요. 비열. 비열을 좀 얘기를 좀 해주고 마무리하고 싶거든요. 어때요? 좋죠? OXOO. 잘했어요. 네. 이거 알아서 풀어보시고, 숙제 그래가지고 여기가 몇 페이지냐면 29쪽까지죠? 29쪽까지 해주시기 바래요. 29. 아이씨, 싫어. 잠깐만요. 숙제 먼저 표시를 좀 하고, 다음 주에는 이거 되게 어렵거든? 멘델의 유전 원리? 네. 29쪽. 어, 19쪽부터 19쪽부터 23, 19, 23, 27, 29 이렇게 되거든요. 19, 23, 20, 27, 29, 19, 23, 27, 29예요. 그쵸? 그리고
잠깐. 서우야, 재경아, 우리 너희들 요새 재경이는 요새 그거 안 보니? 수행평가? 수행평가를 안 보나요? 그거 1학년이라고 그냥 대충 보지 마시고 그래도 나름 좀 준비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요? 네. 과학수행평가야? 내일 뭐 봐? 재경이는 어떤 내용을 보는데? 비열? 잘 됐네. 비열 같이 얘기 좀 해줄게. 오, 비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됐다. 이 비열이 1학년, 이게 지금, 이 계정이 아닌 거에서는 2학년 열이 예전 거에서는, 열이, 와, 이게 2학년 2학기 거였어. 좀만 우리 얘기 좀 해보자. 비열 구하는 공식이 어렵죠. 맞아요. 한번 그래도 정리를 해볼까요? 아니, 요거 말고 그걸로 한번 풀어보자. 아이, 조금 연습할 수 있는 잠시만요. 우리 오늘 조금만 더 하자, 그러면. 어, 괜찮죠? 어차피 공부하셔야 되잖아요. 좀이라도 같이 해보아요. 중에 비열, 네, 열과 팽창. 이런 거 한다는 거잖아요. 그쵸? 온도 변화. 이런 거는 어렵지 않죠. 이거 여기 한번 보실래요? 온도 400, 100, 수조는 20, 80, 온도 변화 그래프. 얘가 열평형이 되는 건 아시죠? 근데 어느 쪽으로 가까워져야 될까요? 얘가 지금 물의 양이 얘가 훨씬 많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얘는 온도 변화가 적고 얘가 온도 변화가 많다고. 그러니까 요런 2번 그림이 되면 안 돼. 응? 그렇다고 이렇게 딱 정확히 30도 차이 나도 안 돼. 이해되시죠? 열평형이 될 때 물의 양이 많잖아요? 그럼 온도 변화가 적어야 된다고. 그게 왜 그런지 한번 말씀을 드리면 다시. Q는 CMT 너희들 요거 어디 적어볼 수 있니? 이거 이렇게는 안 배우지 요새 학교에서. 배우나요? 자, 얘가 서로 주고받는 열량이 1대1인 거야, 똑같이. 근데 물이잖아, 비율도 같은 거야. 근데 지금 질량이 누가 더 많냐면 이 친구가 많은 거야. 20도짜리가. 그러니까 봐봐. 20도짜리가 네모라고 해볼게. 얘가 훨씬 많아. 80도짜리가 원기둥이라고 해볼게. 얘가 적어, 질량이. 그러면 이 친구는 얘가 둘 다 1대1을 만족하려면 질량이 클수록 온도 변화가 적어야지. 이렇게 서로 반비례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거는 그렇게 약간 볼 수 있는 문제고 또 하나는 실제 비열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이런 거는 할 수 있나요? 여기에서 물이 잃은 열량을 비교하기. 물이 여기에 똑같이 다 70도로 들어갔는데 A는 42도로 줄었고 B는 55도, C는 35도로 줄었어. 그러니까 제 온도 변화가 적은 게 B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그만큼 단열을 잘하고 있다 그 얘기거든. 근데 너희도 단열을 이제 안 배우지 않니? 그냥 열평형만 배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거 풀어볼 수는 있어요. 30도 변하고 20도 변하고 걸린 시간 열평형에 도달하는 시간 10분 맞죠? 그쵸? 온도 30도. 열이 더운 물에서 찬물로 이동하는 거 맞고. 더운 물 질량이 만약에 더 많았다면 온도 변화가 이렇게 클 수가 없다니까? 그쵸? 이런 게 틀린 거죠. 오케이?
CMT 계산하는 게 없나? 여기엔 없네. 여기 있다. 이런 거, 그쵸? 5번. 5번 문제 같은 거 한번 해볼까? 서우야, 이런 거 할 수 있니? 재경이도? 안 외우긴 하는데 알 수는 있어? 아, 이거 열량 Q, CMT 할 때 M이 5kg을 여기서 고쳐주셔야 되거든요. 똑같이. 비열의 단위는 기억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가 얼마예요? 0.5. 이 온도에서 25도잖아요. 25. 물이 비열 1이거든요. 그래서 열량이 나와요. 이걸 다 곱해주면. 이거의 절반이니까 지금 12.5인 거죠? 그쵸? 2분의 1이니까. Q는 시멘트라고 해가지고 하시면 되는데, 6번 한번 계산해 볼래? 너희들? 이 경우에는 칼로리 퍼 그램이잖아. 그럼 그냥 요거 그대로 하시면 되거든요. 칼로리 퍼 그램은 근데 좀 잘 안 나오니까, 왜 이렇게 다 이렇게 그램으로 돼 있어? 이거 해봐요. 4번 문제 한번 풀어봐. 4번. 저기요. 처음 온도 23인데, 뭐야, 이렇게. 이상한 거 돌렸어. 아, 처음 온도 23인데 비열이 0.6이고, 어떤 물질 700에 21kcal의 열을 가했대. 나중 온도가 얼마가 되겠니? 이런 거 할 수 있겠어? 응? 해봐. 서우야, 이거 한 번만 해봐. 이거 하고 마무리하자. 요거까지만 해보자. 재경이 풀어봤니?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잘 보세요. 뭐 이렇게 나중 온도, 처음 온도 물어보잖아요. 결국에 그냥 요 공식에서 계산하시면 되거든요. 비열이 C예요. 비열이 C고요. 이게 질량이에요. 근데 여기 보세요. 질량 킬로그램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셋, 0.7 해줘야 되는 거야. 온도 변화가 얼마인지 지금 모르죠. 모르는데 21에 열을 가했대죠.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요거 계산을 해보면 얘는 10배 했을 때 여기가 이제 30이죠? 네, 여기 10분의 6이니까 6분의 10 해가지고 온도 변화가 지금 50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얼마다? 나중 온도는 73도가 되는 거예요. 음, 무조건 그 공식에 넣어서 계산을 해보시면 되거든요? 한 번 힘들어? 힘들지, 너희들. 너무 힘들지. 한 번만 더 해볼까? 이런 거 할 수 있어? 이런 거? 같은 질량의 물과 철에 같은 열량을 가했어. 물의 온도가 만약에 10도 높아지면 철의 온도는 몇 도 높아질까요? 이랬거든? 근데 이것도 Q는 CMT라고 했을 때, 보세요. 물의 비열이 1이었어. 근데 철의 비열은 0.1이잖아. 근데 같은 열량을 가할 때 1대1인 거지, 이렇게. 그쵸? 어. 그리고 지금 보니까 질량도 같죠? 얘도 같으니까 무시. 델타 T만, 응! 몇 도이면 될까? 얘가 철이고 이게 물이거든? 델타 T가 서로 반대가 되면 열량이 같아지겠죠? 철의 온도는 몇 도 높아지면 될까? 물이 10도 높아졌대. 철은 그러면 몇 도 높아지죠? 서로 반비례. 100도? 그렇지, 그렇지. 둘이 똑같이 돼야 되니까 100도 이렇게. 요 공식 써놓고 어떻게든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보세요. 잘하세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잘 가. 아이고, 힘들겠네. 네. 안녕히 계세요. 수업 안녕.